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원칙 중 적시성의 원칙 사례 중에서 적시성이 미흡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위로는 형, 아래로는 2명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형님의 자녀는 아들과 딸이 각각 1명씩 있는데 모두 결혼 후 분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경기 수원에 거주하고 딸은 신랑의 직장을 고려하여 원주로 이사 갔으며 시댁이 경북 영주입니다. 먼저 적시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시성이란 어떤 시기에 적합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뉴스 보도의 생명은 적시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는 자료의 완전성보다는 제때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적시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시험에 지각한 경험이 있는지요? 한국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시험이 바로 수능이지요. 수능일에는 비행기 착륙 시간도 조정이 될 정도로 중요한 날이지요. 수능에 지각한 또는 지각할 뻔한 사진들을 보시겠습니다. 경찰, 헌병, 자원봉사자들이 지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긴급히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각을 해 보셨는지요? 평가가 좋건 나쁘건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서 정상회담에 가장 지각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각대장이라고 말을 하지요. 푸틴 대통령은 상대방이 정치인이든 강대국의 지도자이든 종교인이든 상대방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었지요.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로 4시간 15분을 기다렸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3시간을 기다렸지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1시간 45분, 문재인 대통령은 52분을 기다렸지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장 짧은 14분을 기다렸지요. 여성 여왕이고 또 연세를 고려하여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각대장 푸틴을 기다리게 만든 지도자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걷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에게 푸틴도 당했습니다. 누가 더 늦나 시합에서 푸틴은 이들에게 당하고 말았지요. 푸틴은 왜 그렇게 계속 지각을 하여 타 국가의 정상들에게 모욕을 주는 걸까요? 일부 외신들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푸틴 대통령의 행동은 그가 KGB 출신이라 의도적 전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외신들은 치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그의 개인적 특성이 더 강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진실은 오직 푸틴 자신만이 알고 있겠지요. 다음은
적시성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의 정보의 의미는 반드시 국정원의 정보 또는 대간첩 정보, 적성 국가의 정보는 아닙니다. 일반 정부기관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정확성과 완전성, 적시성을 가져야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 요건에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중 적시성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시성이 필요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추경, 즉 추가 경정 예산이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편성하는 예산이지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경안의 지각 통과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각 통과로 인하여 경제 전문가들은 불용 확대 및 효과 반감 등에 대하여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 표현을 해야 하는 경우 적시성의 원칙대로 제때에 잘 표현을 하시는지요? 저는 컨설팅 및 강의 또는 업무로 알게 된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남에게는 적시성을 대체로 준수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는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 참고 자료를 받았거나 컨설팅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는 점심을 같이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척 또는 형제간인 경우에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적시성이 우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일이나 수박 등을 받는 자리에서 고맙다는 표현을 당연히 하였지만 그런 것들을 먹고 난 후에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에는 형님의 팔순 기념을 위한 모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T가 맛있는 복숭아를 한 상자씩 나누어 주어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복숭아를 맛있게 먹은 후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하였지만 생각보다 지연됐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시골의 풍경입니다. 정신적인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상징하고 있지요. 또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상부상조하며 함께 살던 옛 모습이 눈에 떠오릅니다. 우리의 시골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과일이지요. 물론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도 많이 재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카드, 쪽지, 문자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요즘은 카톡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요. 아래 사진들은 형님의 팔순 모임에 참석한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형님의 팔순을 축하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복숭아를 맛있게 먹고 T에게 감사 표현을 한 사례입니다.
T. 지난주 아버지 팔순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였어. 보내준 복숭아를 맛있게 잘 먹었어. 그리고 SS 아빠 승진 축하해. 지루한 장마 잘 보내셔. 별로 준비한 것도 없었는거려. 하하. 승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중 적시성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